이미 기안84와 관련한 논란으로 인해서 시청자들에게 단단히 찍힌 MBC의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또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정말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박나래, 전현무 등 출연진의 값비싼 집이 공개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여론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혼자 사는 싱글족들의 삶을 보여주는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이 취지에서 벗어나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현재 한국의 상황은 젊은 싱글족들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어지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변, 특히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집을 사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나 집값이 무섭게 치솟은 서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요. 안 그래도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은 이유 자체가 이런 높은 집값이 큰 이유라는 것을 생각하면 주된 시청자층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방송이라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날 전현무가 방송에서 공개한 문제의 새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로 전용 면적만 무려 156제곱미터, 약 59평에 달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거래된 매매가가 무려 44억 9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물론 요즘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10억을 대부분 넘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건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박나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사실을 밝혔는데요. 해당 주택은 대지 면적 551제곱미터, 약 166평의 건물 면적 319제곱미터, 약 9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입니다. 경매 시장에 48억 원에 나왔고 5명이 2차례 참여했지만 박나래가 55억 1122만 원을 써내면서 1순위로 낙찰받았습니다. 또 다른 출연진인 화사는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포도빌로 이사했는데요. 이 한남포도빌은 7가구로 구성된 대형 고급 빌라로 전용 면적 180제곱미터에 매물 가격은 30억 원에 달하는 초호화 빌라입니다. 물론 연예인들, 특히 이런 방송에 나오는 스타들은 대부분 일반인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거액을 잘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건 상대적 박탈감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연예인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심정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운데요. 애초에 나 혼자 산다가 왜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던가요? 프로그램 소개에서부터 보면 대한민국 1인 가구 453만 시대 1인 가구가 트렌드가 된 현 시점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본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요? 지금 이런 연예인들의 집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살만한 그런 이야기였던가요? 지금 서울 거주 1인 가구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무리한 대출로 연끌을 해야만 하지만 최근에는 그마저도 대출 절벽에 가로막힌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고사하고 빌라조차 살 수가 없어서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곳에서 당장 이번 달 월세를 걱정하면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전현무나 박나래, 화사 등의 값비싼 집들을 보면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시청자들도 처음에는 연예인들의 일상이 궁금하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본받을 만한 점도 있다고 생각해 프로그램을 시청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이 나온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나와 같은 하늘 아래에 이렇게 다른 생활을 하며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박탈감을 느낀다는 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그램이 애초에 내세웠던 기획 의도를 철저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연예인들이 다들 저렇게 벼락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자신의 집을 마련한 연예인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예로 나 혼자 산다에 최근까지 출연했던 배우 이시연의 경우는 그래도 일반인들의 그것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자신의 집을 마련했는데요. 이시연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9년간 불입한 자신의 청약통장을 통해서 상도역 인근에 있는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고, 역시 또 다른 나 홀로 산다 출연 멤버였던 육중환은 결혼을 하면서 혼자 살 때 주거지였던 홍대 부근의 아파트인 서대문구 남가좌동 레미안 남가좌 2차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서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청약 당첨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되어버린 데다가 대출까지 막혀버린 현재의 일반인들에게는 이시연이나 육중환의 사례조차 그야말로 사치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최근 나 혼자 산다의 잦은 구설수의 중심에는 특히나 박나래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향초를 제작했다가 환경부 행정지도를 받은 일을 시작으로 해서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 이하 여운파와 외비에는 해인 아래에서의 성희롱 논란으로 인해서 대중적인 이미지가 엄청나게 나빠졌고, 최근에는 위장 전입 해프닝까지 불거지는 등 잊을만하면 논란이 터지고 있어서 나 혼자 산다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심한 사고뭉치로 전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박나래가 연예대상을 수상했다고 믿기가 힘들 만큼 지금 박나래는 대중적인 이미지가 엄청나게 나빠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불과 1에서 2년 사이 박나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실 살펴보면 그 자체가 변한 것은 많지 않은데 대세로서 좀 더 자주 노출되고 그만큼 더 주목받는 환경적 변화 때문에 그간 별 논란이 될 일이 없던 것조차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목할 부분은 박나래의 성공 포인트입니다. 박나래는 운동, 음주와 파티, 디제잉 등 자신만의 특별한 취향을 즐기며 사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가끔 엉성하게 치고 들어오는 19금 토크 등으로 인해서 비호감 같은 수식어도 붙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트렌드가 바뀌고 나 혼자 산다가 전성기를 맞으면서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가장 부합했던 멤버인 박나래는 소수의 취향에서 대중적인 취향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폴댄스도 나래바를 비롯한 박나래가 방송을 통해서 한 많은 것이 젊은 여성 시청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세가 된 것과 별개로 토크 스타일이나 생활 방식은 여전히 소수의 취향에 속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달라진 박나래의 위상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과거와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박나래의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망가뜨린 해인 아래 논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기안84 논란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연예인들과 시청자들 사이의 위화감을 조장하는 내용까지 방송을 탔으니 나 혼자 산다는 시청자들의 외면을 더더욱 자초하고 있는 꼴입니다. 기안84에 대한 왕가 논란도 그렇지만 출연진의 생활이 정작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지 못한다는 문제도 이미 예전부터 나 혼자 산다 시청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예전부터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진이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제작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자꾸 터지면 결국 누가 나 혼자 산다를 시청할까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결국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나 혼자 산다가 야기하고 있는 논란들은 스스로의 기획 의도조차 훼손하는 것이라 시청자들에게는 더더욱 괘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주부들이 KBS의 육아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느꼈던 박탈감을 이제는 나 혼자 산다를 보는 1인 가구들이 공감하고 있는 꼴이니 말 다 한 셈입니다. 지금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이 프로그램이 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정말 원점에서부터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제발 나 혼자 산다 제작진에게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쏟아진 비판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람들이 대체 무엇 때문에 비판하는 것인지 좀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같은 논란이 계속되면 결국 나 혼자 산다는 불명예스러운 폐지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제작진이 정신을 좀 차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